본원은 오늘 채무 불이행 통보를 받을 때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고 나서지 않았던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의 난맥상에 대해 질의하고 적절치 못한 인사행정으로 경남의 교육 현장이 정치 현장으로 변증되어 가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동 1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1심과 항소심 소송에서 창원시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과 규칙에 따라 시행자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부지사님, 정말 웅동지구가 관계자 간 협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창원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배려하여 작년부터 수차례 협의를 해왔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기관은 이제 배제해버리고 관련 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경자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지사님, 그러면 협의를 빌미로 우리 경남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경남도는 소멸업인 민원을 비롯하여 웅동지구 정상화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기관과 협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웅동 1지구 개발 사업도 공모 중단으로 대책 없이 장기 표류하다가 로블랜드 시즌2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진해 경자청에서는 개발 사업 시행자를 신속히 지정하고 확정 투자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로블랜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웅동 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사님만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2년도 제가 11월 달에 도정 질문을 지사님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자 협의체를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체된 것이 창원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가능하면 이게 이미 확정 투자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걸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창원시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를 진행해 온 것이지 법대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법대로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해도 창원시의 입장이 계속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웅동 1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 소송에서 창원시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을 토대로 경자청은 새로운 공모 절차에 나섰으나 경남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공모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공모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도가 말렸다는 것은 도에서 의견을 제시하시 할 수 있을 뿐이지 권한은 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 일각에서는 경남도가 민간 사업자의 골프장 운영을 보장해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보증해 줄 것 같으면 개발 사업 시행자를 취소를 처음부터 안 해야죠. 왜 했습니까, 도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달라고요. 아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꾸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어달라고 하면 제가 답변 드릴 말씀. 그럼 법적 절차를 밟는 거는 좋은데 우리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너무 오래 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하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가덕도 공항 복합도시 조성 사업 내용입니다. 컨셉 자체가 우리 웅동지구와 똑같습니다. 민간 투자 자본 유치에 있어 웅동 1지구 사업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이미 우리가 세워놓고 있고 우리 도는 우리 도대로 지역 개발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차별화시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
지사님,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사님은 전반기 도정 운영의 가장 큰 아쉬움이 웅동 1지구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330만 도민 앞에서 명확하게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자 협의체든 우리 도청의 간부 공무원 중에 해결 의지가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그 주체들의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해서 이때까지 끌고 왔고 또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법적 절차를 거쳐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칼로 고리를 자르듯이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온 것이고 그래도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한다고 해서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처음에 받을 때는 가격이 얼마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그걸 민간 사업자에게 그러면 원가로 준단 말입니다. 그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 개발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사님 말씀은 민간 사업자는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영 개발 사업자도 공모를 해서 선정하면 되죠.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있는 이야기. 민간 사업자를 제외하고 공모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이번 의원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맡아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면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웅동 1지구 사업의 난맥상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생계 대책 부지 문제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도 저렇게 진해 의창 소멸어업인조합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진해 소멸어업인조합은 토지 매매 대출 비용을 변제하지 못했어. 그리고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은 토지 매매 계약 이후 공모가 늦어지는 바람에 각각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사님, 요 생계 대책 부지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강구하고 있습니까? 단지 지금 현재 권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실시계획 변경이 이게 필요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멸업인들의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체 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는 것이 시급한 절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토론회를 한번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법과 규정대로 진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생계대책은 우리 주민들이 꼭 지금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고 사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조치가 좀 어떤 방법이든지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민선 8기 시작할 때 처음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 임기가 이제 다 돼가지 않습니까?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저는 내 임기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웅동 1지구라는 폭탄 돌리기는 그만합시다. 오락가락 행정도 그만해야 되고 창원시는 실효성 없는 소송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고 경남도는 같은 테이블에 앉을 생각조차 없는 주체들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경남도의 담대한 결단과 일관성 있는 실행을 기대하면서 웅동 1지구 사업의 난맥상을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경남신문에 보도된 차기 교육감 후보 관련 기사입니다. 자, 전창현 담당관은 민주노총에 오래 몸담았으며 2018년부터는 교육청 대외협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 여러 직능장체의 소통을 비롯해 일선 학교와 교육청 간 대외적 소통 업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또 1년이 대외협력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교권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조직, 예산, 인력 구축으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설치된 전담 조직입니다. 그때 당시 협력관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잘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쩔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과정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의 그 이후의 역할을 보면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명 이후에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은 저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보는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가운데
교원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학생 지도 경험을 겸비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창현 담당관이 대외협력관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쌓은 후 교육활동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선 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사실상 차기 교육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교육감이 도와준다는 눈초리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했고, 그것까지 제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어떤 법령을 위배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당장이라도 징계를 통해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판단하지는 않았고 일정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정리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그렇게 어디 볼 때도 당장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 더 시간 끌 거 없이 교육감을 나갈 것 같으면 당장 나가가지고 본 다른 후보들처럼 같이 뛰어야죠.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육청의 인사행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감사관에는 감사 업무 경력이 없는 체육교사 출신이, 정책실에는 정책개발과는 동떨어진 경력을 가진 정교조 출신 인사가, 정책기획에는 기획 업무와는 무관한 여성단체 출신 인사가, 홍보담당관에는 비서실장으로 수행하던 인사가 각각 등용되어 사실상 경남 교육을 이끌어왔습니다. 교육 현장은 선거 현장이 아닙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로 일반 행정과 다른 차원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교육자로서 전문성은 억지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교육감 측근이 주요 보직을 옮겨 다니며 자신의 영달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소리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